MBC 경남. 모처럼 쉬는 날 혼자서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받기 싫은 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살짝 고민하다가 예, 감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리허설이요? 어휴, 휴일에 이 평온한 마음 잘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일에 나오라고. 내 마음 어디 좀 치유해 줄 곳, 힐링 시켜 줄 곳 어디 없나? 어? 오늘의 목적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장안사입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찾은 명소 중 한 곳이죠. 저도 주말에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장안사를 찾았는데요. 제가 종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찰에 오면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또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안사가 그렇게 여유롭게만 즐기실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참 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찰문화유산연구소의 박진명이라고 합니다. 사찰문화유산연구소의 박진명 대표님입니다. 사찰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불교미술 전문가로 장안사 입구에 사천왕 탱화에다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표님 여기가 이제 딱 장안사 입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서시는 분들 보니까 앞에서 뭐 합장을 하거나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 절을 찾았을 때 지켜야 되는 예절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예. 이쪽 속세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공간의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불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경건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반배로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손을 모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예. 이게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뜻깊은 날을 준비하기 위해 장안사에서는 등도 달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찾는 분들은 그 분위기를 평온하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안사가 제가 듣기에는 역사가 수천 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350년 전 1350년 전이요? 네, 신라시대 이제 문무왕 13년에 우와. 처음 이 절이 창건되었습니다. 이 정도 역사면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네. 대웅전이 이제 보물로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예.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 세 분이 있습니다. 네. 석조 석가열의 삼존자상 예. 그분도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응진전, 명부전 네. 이 정각도 이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존상도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장안사에는 총 17점의 국가지정 지방문화재까지 이제 문화재들이 현재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사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소망을 빌고 마음의 짐을 덜기도 합니다. 대웅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깃들어져 있나요? 임진왜란 때 이렇게 1592년도에 네. 이 정각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 건물은 1598년에 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답폭의 팔짝 지붕이 이제 현재 있는 이 건물의 형식이 되는데 1744년 이후에 그때부터 쭉 이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우리의 즐거웠던 시간은 물론이고 아픈 역사와 위기도 함께했던 장안사의 대웅전입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 대웅전은 실제로 네. 여기 뒤에 계시는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집입니다. 외부와 내부는 사실 이제 단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외부는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방 손상이 되는 반면에 네. 이 내부는 만들어졌던 그 당시의 단청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현재 여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축물이 풍기는 아우라가 저를 그냥 압도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 기둥,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재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린 느낌이거든요. 저 잘 까부는데 까불지를 못하겠어요. 경건해지고요. 예, 이 느낌은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도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온 장안사지만 최근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다는데요.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존상들이 최근에 큰 위기를 겪을 뻔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3월 25일이었죠. 예. 이 장안사 대웅전 뒤쪽까지 이제 산불이 번져와가지고 한 1km까지 산불이 오고 네. 이 경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천지가 이제 연기로 뒤집혔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예. 동산문화재는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이제 시급하게 이제 옮기게 됐는데요.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진포를 씌우게 됐고 대웅전에 이제 방염제를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께서 이제 뒤에 잡목들을 다 제거를 했고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안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보다 훨씬 넓은 곳입니다. 경외에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장안사를 이렇게 둘레길로 해서 이제 대나무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참외의 길, 수행의 길, 그리고 번뇌의 길이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이어져 있거든요. 네. 여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이 길을 거리는 것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장안사를 찾은 날 마침 등불 점등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과 지역 내 주요 인사, 불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오늘 밝힐 이 등불이 세상의 어두운 곳과 우리들 마음의 무명을 환히 밝히기를 기원드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희망의 등불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등불을 밝혀왔는데 최근에 산불 피해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등불 대신 연꽃초를 들고 저마다 발원을 올리며 탑을 돌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안사에서 열린 행사는 어떤 행사고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가실 때 좀 어떤 마음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는 연등 점등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안사 점등식에 오신 모든 분들 다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스님이 보셨을 때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장안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찰인가요? 법무사보다 오래된 사찰, 그 정도로 막강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찰이고 이 지역 사회에서의 이 장안사 역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그 영향력이 여러 불자님들이 전부 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꽃초를 올리면서 마음속에 짐을 덜고 희망을 밝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장안사의 역사, 문화재 그리고 점등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던 장안사입니다. 마음에 짐이 있고 조금 복잡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장안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평온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300여 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도 함께 품어준 사찰. 앞으로도 장안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추억도 함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딱 지금 나주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봄꽃들의 유혹도 뿌리칠 수 없지만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2025 영산강 그란폰도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웰컴 투 더 나주! 야, 이 어여쁜 봄 날씨에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한가득한 나주. 야, 그 자전거만 타고 가시기 아쉽잖아요. 2025 그란폰도에 오셨다면 즐길 코스 제가 오늘 제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나주로 떠나보시죠. 영산강과 드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이곳은 천년고을 나주. 특히 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선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들이 진행되는데요. 영산강 그란폰도도 바로 이곳에서 열린답니다. 요맘때 나주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물 좀 드려볼까요?
짜자잔! 유채꽃! 살랑살랑 노란 물결이 제 마음도 간지럽히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너나 할 것 없이 봄나들이가 한창입니다. 야, 꽃 보고 아주 웃음꽃 피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영산강에는 원래 유채꽃이 유명하기로 이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 누가 다들 보면은 찾아오세요. 누가 보면은 제가 섭외한 줄 알겠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홍보대사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영상을 따라서 예쁘게 핀 유채꽃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설레죠. 봄 처녀들이 나들이를 오니까 네. 남자들도 자연적으로 놀러 오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예쁜 봄처녀 만나셨잖아요. 아, 그래. 너무 오늘 기뻐요. 흐흐, 여러분도 기쁜 거 맞죠? 들뜬 마음으로 꽃향기도 맡고 사진도 찍고 유채꽃을 온몸으로 즐기던 그 순간 이 활짝 핀 유채꽃밭에 들어오니까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생각이 나는데 그 드라마 속에선 뭐 주둥이가 반짝대면 뽀뽀해주고 그러던데? 준비! 꽃 피었겠다. 영산강 옆에 흐르겠다. 바람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오면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페달 밟고.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사실. 2인용부터 어린이 자전거까지 나주의 특징을 담은 다양한 자전거가 준비돼 있는데요.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오케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헬멧까지 쓰고 나면 준비 완료입니다. 출발! 오, 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니 이걸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나. 이대로 영산강 쪽으로 가봅시다. 빠람빠람. 영산강이 내 라이딩 친구지. 세상에 나 이렇게나 예뻐. 아, 여러분 나주 영산강에서 자전거 꼭 타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꼭 타셔야 돼요. 이곳에 안 들리고 나주 왔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곳은 바로 전국 명소이자 나주 최고의 명소 영산포 홍어거리. 뚱뚱뚱. 골라 영산강 앞에 자리한 나주의 명물 홍어거리. 흑산도에서 시작돼 영산포에 자리 잡은 홍어는 무려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모든 물자가 모이던 호남의 대표 항구 자산어부에도 기록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 번 빠지면 출구도 없어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남도 대표 음식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야,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영산포 홍어거리에서도 이 첫 번째 역사를 또 가지고 계시는 그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시는 이곳으로 제가 찾아왔어요. 홍어를 이제 원래는 마리로만 이렇게 팔고 아니면 반토막만 내서 팔았는데 저희가 최초로 썰어서 판매를 하고 코스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홍어라는 음식을 알리게 됐고 해서 전국 최초로 홍어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저희 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윗세대부터 제가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니까 입맛이 막 군침 빡빡 도는데 네, 저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쫙 안내 좀 해주세요. 드시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맛있어서 그냥 드시면 맛있습니다. 한상 좀 차려주세요. 제가 그 맛있는 홍어 좀 다 흡수 좀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약 보름간의 숙성을 거친 홍어는 쫄깃한 식감과 톡 쏘는 향이 매력적인데요. 3대째 홍어만을 연구한 사장님의 노하우가 더해져 무려 10가지의 코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때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홍어. 야, 이 홍어를 활용한 다양한 갖가지의 요리들이 한가득 차려졌는데 홍어란 자고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한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이 홍어는 자고로 못 드시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드시죠. 홍어 무침. 야, 이 빨간 양념에 맛있게 버무린 이 홍어요. 이 홍어의 쫄깃한 식감. 아, 입문하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또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져 아주 싱싱한 홍어로 튀겨낸 홍어탕수라서 누구나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홍어 1단계가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셔야죠. 메인 아니겠어요? 홍어 삼합.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즐기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홍어 삼합이라 하면 홍어 올리고 고기 올리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홍어김치 올리고 요요요요요 김에다가 탁 얹어서 먹으면 푹 빠져드는 거야. 야, 김치 맛이 끝내주고 이 홍어의 삭힘과 식감은 딱 살아있기 때문에 이 먹었을 때 이 홍어의 본연의 느낌. 향이 올라왔을 때 보리의 국으로 살짝 눌러주고 자신감 그대로 이어서 다른 요리도 즐겨줍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요? 잠깐. 홍어의 활용 점정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도전까지 이어가 보세요. 야, 특수 부위 홍어에 홍어코, 야, 홍어 글식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글식이 한 거. 조금은 부끄러워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한 맛이거든. 홍어 참 맛이 글식이 해불어. 이거 정말 맛있어서 홍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랑폰도 정신.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나주 산림자원연구원.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이곳은 식물의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산림 체험과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죠. 아니 여기 메타세카이어 옆쪽으로는 또 뭐 소나무도 보이고 뭐 비자나무도 보이고, 야 나무들 진짜 다양하네. 그리고 데크길이 유난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무장의 데크길이라고 해서 남녀노소를 떠나 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데크길이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오, 유아 숲 체험원이 있네. 어머, 애들 놀고 있다. 친구야! 한 명처럼 보이지만 남매가 하나의 마음이 돼요. 하나가 돼요. 이거 산림자원연구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혹시 막 여기 오니까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저기 막 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외나무 다리 같은 것도 있어요. 외나무 다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게 무서우면서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서진이만 재밌을까요? 엄마도 재밌을까요? 동생도 재밌을까요? 동생이랑 저랑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는요? 엄마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어머니 구경만 했다는데 어머니 서연이 어떠세요? 손잡고 좋으세요? 막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푸릇푸릇하니 너무 좋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 길도 좋고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들어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도 아주 딱이더라고요. 나무도 타고 피톤치드도 듬뿍 마시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곳곳이 포토존이거든요. 지금 서 있는 이곳도 엄청나게 유행했던 포토존입니다. 자, 그러면 왔으니까 저도 화보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자. 박지선의 화보. 포즈를 이용한 느낌? 순간을 포착한 이 표정. 이건 실패예요. 야, 정말 이곳은 바쁜 삶 속에서 힐링을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푸릇푸릇 초록을 머금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는 천국이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누러지 전망대인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나 조금 높네. 자, 어느덧 전망대 끝자락까지 올라왔고 봅시다. 와! 대박! 아이고, 영산강의 모습에
목도 놀랐어, 성대도 놀랐어. 수천 년 동안 나주를 품어 흘러온 영산강. 그 물줄기를 따라 땅의 모양도 우리의 삶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붉게 물든 하늘과 탁 트인 시원한 풍경.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나주의 모습은 여행이 끝나도 오래 기억이 될 만큼 정말 예뻤습니다. 노을 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지 아주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나주의 마무리는 늘어지 전망대에서 영산강과 함께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왠지 소원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제발 이 즐거움 모두가 다 느끼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천혜의 자연과 그 안에 담긴 무구한 역사. 알수록 매력있고 볼수록 빠져드는 나주인데요. 나주 없이는 여행을 논할 수 없다. 여행은 역시 나주가 끝장나주. 향긋한 커피향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곳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데요. 커피는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맛있을 때 나눠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를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광고비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정답을 내린다면 커피는 나눔이구나.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 이 공간은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던 그녀의 바람대로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나이가 50대, 60대 돼가는데 무슨 남사스럽게 그런 걸 하느냐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막상 또 하시면은 아이같이 즐거워하시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완성된 거 보시면서 정말 많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커피향 따라 예술이 스며드는 이곳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점심이 지나고 커피 한 잔이 절실해지는 시간. 한낮의 여유를 찾아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향긋한 커피를 즐기는 일상 속 누군가 붓을 듭니다. 평범한 카페 같진 않죠? 같이 예술을 즐기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 커피엔 그녀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간 원두로 오직 드립 방식만을 사용해 커피를 내리죠. 시간은 조금 걸려도 천천히 정성이 스며드는 과정. 깊고 진한 맛엔 그녀의 자부심도 담깁니다. 이게 고농축을 내다 보니까 보존이 오래되는 거예요. 커피 양은 어마무지하게 대신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날수록 더 이게 풍미가 더 숙성이 된다 그럴까요? 너무 맛있고 그리고 더 순해지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맛보는 것도 이곳만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언어락으로 바로 드시는 거하고 맛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맛보겠어 하는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따뜻하게 즐기시다가 그 다음에 얘가 향이 좀 강렬해요. 얼음이 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이스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전문가의 매뉴얼은 그 맛을 가장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법이죠. 우리는 먹고 나면 손님들이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코박이 커피라고. 그거는 먹고 난 다음에 잔에서 자꾸 향이 올라와서 코에 박는다 그래서 코박이 커피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곳이 누군가에겐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는 쉼터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꿈을 조심스레 펼쳐볼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가수든 화가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마음속 응어리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쉽고 자유롭게 체험을 갖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체험을 운영하고 싶어서 같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특징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붓으로만 나중에 커버를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예술엔 정해진 정답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것.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예술을 즐기고 그 예술을 통해 소통하길 바란 그의 철학이 담겨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막상 또 시작하시면은 정신없이 말도 안 하시고 30분 동안 붙들면서 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혼자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늦은 오후 반가운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음료 좋아하시던 걸로 늘 해드릴까요? 도심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커피 한 잔에 담긴 진심 때문입니다.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붓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커피는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실 때 나눠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를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광고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택배로 보내주시라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뭐 제주도까지 갑니다. 정답을 내린다면 커피는 나눔이구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시간은 어느새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을 즐기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누구나 쉬어가는 공간이자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실인 셈이죠. 원래 왔던 단골집에서 한마디씩 얘기도 하고 근황도 얘기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둘러보다가 예쁜 것들 있으면 만들어보고 싶으면 해보기도 하고 그냥 편안한 공간을 여기고 같이 예술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술이라는 게 꼭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표현하면서 서로 예술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술을 나누는 이 공간에서 그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 내가 그린 그림으로 완성되는 커스텀 의류.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이 체험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죠. 평소에는 그림을 잘 그릴 기회가 없는데 이런 데 와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게 별게 아닌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격도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옷도 그렇고 컵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저는 잔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이용하면서도 그때 그 순간 기억나고 여러모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에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왔던 시간들.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을까요? 먹고 몸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안 먹던 사람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어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글쎄 그 이상 바라진 않아요. 누군가에겐 커피로 또 누군가에겐 예술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곳. 정겸 씨는 이곳에서 오랜 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다음으로 그리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예술적인 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 말고도 또 많이 계시고 할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모으고 그렇게 살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게 그냥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따뜻한 향이 머무는 자리엔 작은 이야기들과 오랜 꿈들이 피어납니다. 이곳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작은 쉼표 같은 카페.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쉼표 하나쯤 어떠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물이 7개나 있는 고창. 그곳에 보물 같은 사람이 돌아왔다. 뜨겁게 꿈을 키우는 청년이 돌아왔다. 고창에서 장사하는 게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을 키워 돌아온 고향. 그가 돌아왔다. 고향은 기회의 땅. 꿈을 갖고 다시 돌아온 고향은 인구 5만의 고창군. 이곳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하는 진평석 씨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노하우에 따라 요리 맛이 달라지는 파스타 면 삶기입니다.
하루 더 쓰는 양이 있어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삶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창에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어요. 서울에 배워서 내려와서 이제 그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는데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룬 무대는 고향. 돌아온 곳에서 매일 자신의 청춘을 요리하는데요. 그런데 고창에 가게를 여는 일, 경쟁력이 있었나요? 고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또 식재료도 좋고 이런 식당도 많이 없기도 하고 고창이 저한테는 최고의 그 장소였죠. 바다를 품은 고향 고창. 이곳 특산물인 바지락을 요리에 활용한답니다. 바지락 자체에서 감칠맛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지락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그리고 신선한 게 바로 오기 때문에 또 구하기도 쉽고. 로컬 식재료의 장점을 살렸군요. 고창에서 장사하는 게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레스토랑만 해도 서울에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고창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특색에 갈 수도 있고 서울에는 골목골목에 몇 개씩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역발상의 도전은 예상 적중을 했고 이곳에서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사랑도 이루었는데요. 남편의 일을 돕는 아내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예요. 홀도 하고 주방 필요하면 주방도 하고.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 아내. 인천에서 살던 아내와 어떻게 함께 꿈을 키우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귀농 6년 차고요. 제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좀 사용해보고 싶으시다 하셔가지고 가게에 오게 됐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모습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우리가 이제 비전을 보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바쁜 오전을 보낸 사람들에게 기다렸던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가게 안은 손님 맞이로 더 분주해집니다. 곧 있으면 몰려올 손님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죠. 그리고 드디어 오픈! 오늘도 열린 가게 문 안으로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습니다. 전라도 음식이 꽉 찬 맛이거든요. 사람들로 그 음식의 눈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수준 높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막연한 기대만 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익힌 청춘의 시간이 있었죠. 20대 이후로 계속 했던 일이고 제가 또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니까 그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고창 특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는 계절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바지락 육수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육수를 쓰는 파스타에는 소금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바지락 맛으로만 저희가 맛을 내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요리에 고창의 맛을 더하는 센스. 새로운 풍미를 창조하죠. 고창 걸 쓰고 싶은 또 그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만이 아닌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에 응답하듯 몰려오는 손님에 바빠지는데요. 바쁘니 행복하죠. 로컬 식재료로 사람들 마음 저격하는데 역시 젊은이들 살 곳엔 그들의 마음 알아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바쁘면은 더 기분 좋고. 가게는 매출로 힐링하고 손님은 맛으로 힐링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 고창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 맛있고 재료도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을 마음을 좀 이해해주기도 하고 맛집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 꼭 한번 들리실 법한 맛이니까. 그렇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가게 운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 모여 으쌰으쌰 힘내니 보기도 좋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 저도 발전할 수 있고. 점심이 지난 시간 다른 사람들 끼니 챙기고 이제야 자신들의 끼니를 챙기는 청춘들. 그래도 행복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삶이 즐겁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함께하는 이와 인연도 소중히 하는 것, 열심히 사는 청춘의 철학입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이 이제 오픈하고 또 장사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배울 것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사람도 부족하지만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많이. 마음을 같이 할 청년들이 뭉쳐 만든 모임이 고창에 있는데요. 고창 청년 벤처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쑥 철이라 쑥떡하고 호박으로 만든 떡을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직업의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며 서로를 돕는 모습 보기 좋죠? 처음에 기농기촌을 했었었는데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여럿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모이게 된 게 지금 꽤 몇 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청년이 있고 고민하는 동지가 있어 행복한 오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살 때는 경쟁하기 바빴거든요. 여유 없이 살고 항상 치열하게 살았었는데 고창에 내려오니까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좋은 방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뭉쳐 플리마켓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즐거우니 청년이 웃을 수밖에 없겠죠.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고 국가 사업도 지금 받은 곳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창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이런 도시도 있고 이런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결국 고창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평석 박나연 부부의 보금자리를 살짝 엿볼까요? 퇴근 후 설레는데요. 사장과 직원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마주 앉았습니다. 꾸는 꿈보다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이제 신혼집을 이제 얻었는데 대출을 아무래도 끼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발에서도 부부는 지혜를 모았는데요. 함께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걸 보니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은 거 이자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자 지원 같은 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꿈도 꾸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과 세트를 들고 방문한 집은 진평석 씨를 키워준 할머니 댁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쁜 손주 부부가 오니 할머니는 너무 좋죠. 떨어져서 산 게 어찌고 사는가 어찌고 하는가 궁금했지. 가게 보면서 다에다 담아놓으면 여름에 뜨거운 게 오자고 돌고 이쁘기만 하고 거시건 게 사랑 실었어. 끼니 챙겨주고픈 할머니의 마음, 맛과 정성이 담긴 할머니표 반찬들이 하나 둘씩 꺼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보약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할머니 음식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지가 그냥 먹고 싶을 때 할머니 오징어 볶음 해주면 안 돼요. 올란다고 그래 올라면 온나 했지. 한 개 한번 해도 다 저 멀리 떨어지는 거.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그걸 해주셨어요. 제가 그만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갈게요. 쉬세요. 또 올게요. 인생의 봄을 찾은 곳, 함께하는 이가 있어 더 행복한데요. 고창에 돌아와 이렇게 웃으니 정말 좋죠. 고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그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만큼 비전 있는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창은 청년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고창으로 오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서 꿈을 키운 청년. 맛있고 예쁜 음식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요. 고향에서 찾은 기회로 키우는 그 꿈을 응원합니다. 바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정선에 아라리 인형의 집이라는 인형극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대. 그래서 인형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인형 할아버지도 살고 계신다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 자, 가자.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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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짜. 인형극 할아버지가 있다는 바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정선군 북평면에 자리한 인형박물관인데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형극 포스터들과 갖가지 인형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라리 인형의 집은 1998년도에 그 개관을 해서 인형박물관으로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는 나는 그 서울 인형극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었죠. 그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을 하나둘 이렇게 전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박물관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정선군 북평초 나전 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는데요. 그는 춘천 인형극제를 10년간 맡은 후 1998년 강원도 몇몇 초등학교의 폐교와 맞물려 이곳 정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야외극장도 손수 지을 만큼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이곳 인형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인형이 전시된 공간. 인형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인형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가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은데 인형극만 하는 그 인형은 아마 한 500~600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인형도 있는데요. 자신의 애착 인형을 인형의 집에 기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기증한 인형이 잘 있는지 가끔 보러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많죠,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하나의 그 보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즐거워하고 그러죠. 안 대표가 꼭 소개해줄 게 있다는데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입니다. 이게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시의 상으로 지정된 꼭두각시 노름인데, 요것이 이제 박첨지, 여기 꼭두각시, 요 사진이 이제 바로 그 남은영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기념 촬영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거 만드신 걸로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셨었어요? 네, 처음에 했죠. 되게 애착이 깊으시겠어요. 네, 조금 애착이 좀 가죠. 1962년부터 인형과 함께한 안정희 대표. 세계 각국과 인형극 교류를 해온 그입니다. 전 세계 인형극들이 다 교류가 되어 있죠. 내가 뭐냐면 유니마라는 세계 인형극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1980년부터 내가 참석하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도 내가 좀 따라다녔죠. 그러니 세계 각국의 인형이 이렇게 많은 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인형극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이라는 그 일본의 무형문화재죠. 우리가 서로 교류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그 MOU를 맺자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인형극을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일본 어디에서 어떤 인형극을 공연하는지 구경하러 함께 가볼까요? 일본 도쿠시마시의 시비크 센터입니다. 일본 인형의 마을은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두 민간단체가 인형극을 한다는 공통점과 한일 관계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의기투합한 공연. 센터 안의 한 홀에서 인형극 춤 정선아리랑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인형의 몸짓으로 풀어낸 공연. 이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대사 없이 무언으로 표현하는 어느 인생입니다.
今回は、韓国から来ていただいて徳島でのその人形芝居の公演に出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今後は、韓国で、私たちが韓国に行って人形芝居をしたり、でまた日本だから徳島だけではなくて、世界各地でこの人形の文化を皆さんに届けていけるような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できるようにな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だから荒木人形の家とこの徳島の人形の村で、この人形の文化を、世界各国の人々と共有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 인형극 교류. 그렇다면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유, 궁금하니까 다 함께 가봅시다. 으차, 으차. 정선 인형의 집 야외 공연장 옆엔 안정희 대표의 오래된 작업실이 있습니다. 어느덧 8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여전히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현역인데요. 지금 물론 만들고 있죠. 그 아침 먹으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내가 여기 작업실에 혼자서 앉아서 해요. 그래도 뭐냐면 그 실증을 못 느끼고 지루한 걸 못 느끼지. 1962년 인형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인형극 연출까지. 그는 어쩌다 이 인형극에 매료됐을까요? 내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미술계 유행이 뭐냐면 모브길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조각. 그래서 조각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정교하고 고된 작업. 손재주가 좋은 그는 인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만나면은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 두 번째는 사람의 눈과 상대방의 입이 마주치는 거야. 그 시각적인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관상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서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게 합쳐지면 감각적인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선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형 얼굴을 깎고 있는 안정희 대표.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뭐냐면 이제 오방신장을 내가 좀 만들려고. 색깔에 따라서 방향이 있어. 동쪽에는 청색이고, 남쪽에는 적색이고, 서쪽에는 백색이고, 북쪽에는 흑색이고, 중앙에는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탈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형극도 만들려고 해서 사람은 다 서쪽에 모여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는 전부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 그게 내 꿈이야.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인형극 사랑. 오늘도 자신만의 인형극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